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업들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네. 천착한 분이죠, 사실.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 상법 개정 이런 것도 바뀐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뭐 지금 당연히 드러난 거야. 이제 뭐 정부 바뀌고 하면서 이제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10년 전, 뭐 그 맞아요. 이상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도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지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천준범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우리 천준범 변호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왜냐면 진짜 아무도 별로 관심 안 가질 때부터 맞아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게 우리? 네, 그때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하여튼 그리고 또 이남우 교수님, 네, 이남우 뭐 이런 교수님.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만 잘 해도 지금보다 주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아우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가나 올린 뭐 모멘텀 뭐야, 막 이런 반응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마웠던 시절이죠. 아 그래요? 네, 아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던 무관심. 시절이니까. 아예 무관심.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듣다가 많은 그 정도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네. 네.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아예 용어도 많이 바뀐 것이 그 당시에는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되게 어색하셨어요. 네. 지배구조라고 했고, 근데 이제는 지배구조하고 거버넌스가 뭐가 다른다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용어도 이제 거버넌스라고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지금 통과된 상법 개정안 일단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정도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무슨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주식회사 거버넌스 구조에 관련된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거버넌스 구조라는 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일반 주주하고 이제 맨 위에가 주주예요. 그래서 일반 주주가 있고 지배 주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장 회사들은 지배 주주 지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라는 거예요, 이게? 네, 자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 10%에서 많게는 40~50%까지 네.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냥 공백 표시를 해놨고, 그런데 이 일반 주주가 원래는 더 다수란 말이에요. 네. 근데 밑에 있는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중에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배주주가 30밖에 안 되는데 네. 이사를 다 지배주주가 뽑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당연히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왜 한 명도 다수인 일반 주주가 이사회에 한 명도 이사를 뽑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상법 개정을 비롯한 거버넌스 개혁 문제이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는 그냥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지배주주가 어떻게든 사익 추구 거래를 할 때 이사회가 너무 무력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사인 준다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배주주가 뽑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림은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했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아침이기도 하고. 네. 상큼합니다. 네. 오케이. 거버넌스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저기서 그 검은색 음영으로 남자가 이러고 있으면은 네. 아쉽네. 네, 뭐 가볍게 오케이 한다는 의미로 또. 네. 네. 이사들이 그냥 지배주주 이익에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이제 20~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쳐보자 하는 거였죠. 네. 다 알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게. 요게 이제 네. 주로 우리 변호사님이 주장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네, 그런 뭐 것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리스트업을 해놨던 것이고 그것이 뭐 우리나라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외국에도 다 있는 것들이고 예. 위에서 쭉 보시면은 그래서 너무 이게 많으니까 이제 조금 나래비를 세울 필요가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의무공개 매수 자사주 소각 주주총회 이거는 이제 주식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주주단에다가 세워놨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그리고 3%룰 적용 집중투표제 요거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방식에 관한 거여서 이 중간에다 이렇게 껴놨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 충실 의무하고 독립이사 독립성을 요번에 이제 강조한 그 부분은 일단 뽑힌 이사들이 네.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섞여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수 이게 있습니다. 구조화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연 지금 개정된 상법은 어떤 것이고 뭐가 더 필요한 것이며 뭐가 더 세냐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중에 된 게 뭐예요?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된 것이 이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들어온 것 중에 중심인 주주 충실 의무잖아요. 네. 주주 충실 의무는 사실은 뭐 주주총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는지 여기에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사가 됐을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색깔을 보시면 주주 충실 의무가 들어온 상태이지만은 이사들은 다 누가 뽑은 사람들인가요? 지배주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있는 회색들이 다 되지 않는 한 지배주주가 계속 이사를 뽑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법 개정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지배주주가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그대로 놔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해봐라 또는 네.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한번 보호해봐라 요 정도까지 지금 상법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드시나요? 네. 제일 중요한 단계들을 좀 빼먹고 그 위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쵸. 사상누각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도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은 네. 이게 좀 일이 잘 안 돌아간다 하면은 처음에는 좀 잘해봐라 하다가 네. 아니면 사람을 이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 20-30년 동안 계속 좀 잘해봐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제도로 바꾸고 있는 건데 과연 그냥 사람은 놔두고 주주 충실해라 독립적으로 해라 이 말만 넣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특히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를 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실하게 생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더 센 상법이라고 많이 좀 네이밍이 돼 있는데 이게 더 센 게 아니라 원래 하려던 건데 원래 해야 되는. 원래 하려던 거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더 센 건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그 뒤에 훨씬 더 구조적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리스트업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면은 오히려 하다 말았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가장 위에 있는 거고 중간이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이사를 지배주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네.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그 네. 점선으로 표시된 그 부분인데 네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어느 것부터 좀 먼저 해나가야 돼요. 뭐 이제 우선순위로 따진다면은 이제 주주 충실 의무가 됐으니까 네네. 가장 첫 단계는 잘 끼워진 걸로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래에서 위로. 네. 왜냐하면 이사를 한 명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 방법이 지금 감사위원 분리선임 3% 룰은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이번에 들어오는 것이긴 한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감사 제도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감사는 원래 예. 3% 룰 적용이 됐거든요. 네네. 특히나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다 합쳐가지고 3% 룰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감사위원 제도로 바뀌면서 그게 이상하게 사회이사에 대해서는 3% 룰 적용이 빠졌었어요. 2020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원복시킨 정도의 규정이고 실질적으로 좀 더 앞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이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될 거고 아마 곧 공청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뉴스가 되는 거는 자사주 소각만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네.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맨 위에 있는 의무 공개 매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배주주끼리만 지금까지는 요 주황색의 지배주주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네. 네, 그들끼리 블록딜로 사고 팔기 블록딜러죠. 때문에 사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늘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은 시장에 이중 가격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중 가격을 없애면은 일반 주주가 지배 주주의 가격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사주 소각 부분도 이 하얀색에 돼 있는 이 자기 주식이 뭐 표시는 하얀색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지배 주주가 유사시에 가지고 있는 실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지분율로 바꾸겠다라는 의지 하에 지금 매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게 되면은 누구든지 어떤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지분을 살 수 있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의 그 주식도 좀 더 의결권에 힘을 받는 그리고 가격에 힘을 받는 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세제 개혁,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들어오면은 요 위에서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투자자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네. 밑에 있는 이제 감사위원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주주의 이익을 뭐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네. 회사의 의사 결정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익 편취 같은 그런 좀 거래를 막아보자 네. 이런 간접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이거 다 뭐 SNS 상에서 그 법안 내용 자체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발의된 내용 자체가 네, 저도 누군가 봤습니다.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 1년 내에 소각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라는 이게 좀 뭔지 모르겠어서 그런 느낌만 받았거든요. 이거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어제 저도 오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야 이거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네. 이거를 그냥 다 없애라고 해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회계적으로 일단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닙니다. 네. 그럼 뭐예요? 남의 주식을 샀을 때는 자산, 투자 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네네. 했잖아요. 근데 자기 주식은 그냥 회계에서 자본 차감으로 그냥 빼놓은 거예요. 자산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네,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예, 예. 그래서 자산은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걸 자산으로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굉장히 독특하게 회계적으로는 자산이 아닌데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일부 세무적으로 자산처럼 봐요. 그 위치가 그럼 뭐라고 정의돼? 그러니까 자본 차감입니다. 자본 차감? 네, 자본 계정에서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모르. 그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굉장히 신기한데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네.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네. 돈이 나가는데 그만큼을 자본 계정에서 차감시켜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차감은 해야 되겠고. 네네. 자산이 좀 너무 높다 싶으면 자사주 사면 되겠네.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래서 회계 처리가 네. 이게 네. 대표적으로 좀 회계 처리하고 이 법적인 취급, 그러니까 일부 법적인 취급인데 법적인 취급이 완전히 엇갈려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주주들한테 돈을 받은 그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자본이 다시 나간 게 맞거든요. 네. 네, 우리 주주니까. 네. 다른 주주한테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자산이 아닌데 예전부터 뭔가 법원의 판례에서 네. 이거를 자산처럼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지금. 네,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런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태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럼 것 혹시 같습니다. 그 자사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최근에 자사주 교환사채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 네. 그게 그래서 담보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주로 EB를 발행을 하니까 예. 이게 자사주 EB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이런 말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교환권이니까 하고는 있죠.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게 소각 전까지는 명목상으로 껍데기는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껍데기를 남아 있는 가지고 바꿔가면 이게 회사가 갖고 있을 때는 껍데기고 아무런 권리가 없죠. 네.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못 받아요. 근데 교환권 행사해가지고 제3자가 그거를 가져가게 담보처럼 되면- 가져가면은 네. 그때 의결권 살아나니까 생기죠. 네. 충분히 이제 교환권이라는 형식으로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상태가 돼 있는 만약에 거죠.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러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도 아니었던 거고 네. 그냥 뭐 그냥 사라지고 원래 마는. 이제 차감되어 있는데 주식 수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 그 문득 궁금한 점이 EB를 발행을 했어요. 네. 이비가 교환사채? 교환사채. 네. 네. 이 교환사채 발행하면 이제 소각 못 하죠.
그렇죠. 이제 교환권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것도 논란은 있습니다. 이제 소각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교환권 이제 사채권자의 권리를 해야 하는 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사주 그 소각이라는 법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최근에 회사들이 이미 자사주 교환하는 교환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한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어제 나오는 그 법은 굉장히 강하긴 하더라고요. 네. 1년 내 의무 소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물론 의무 소각도 뭐 가능하겠지만은 조금 이게 그래도 자산은 아니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걸 한꺼번에 강제로 없애는 거에 대한 좀 반발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공시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취득을 할 때 다들 네. 뭔가 주주 가치 제고, 주주 환원, 주가 안정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이제 공시를 하고 취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자기의 원래 취득하고 보유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밝힌 적이 잘 없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사업 보고서에다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목적과 어떤 뭐 취지나 이런 걸 다 그 사업 보고에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사업 보고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서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약간이라도 허위가 있으면 바로 소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감원이 한번 쭉 점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사주 자사주 보유 목적이나 네. 보유 기간이나 소각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그냥 뭐 없다. 그냥 주주 가치 재고다. 이렇게만 툭 치고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근데 자사주가 뭐 1, 2%면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10%, 20%씩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 네. 물론 자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예금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제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라 일단은 목적이 뭔지 세부적으로 그리고 일정도 정확하게 짜라. 그다음에 그 일정이 넘어갔을 때까지 목적 달성 안 되면 소각하는 게 맞지 않는가. 네, 시장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연히 되어야 될 여러 것들 중에 안 된 거 이번 상법 개정에서도 네. 되지 않은 것들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요건 그러면 어떻게 추후로 더 정치권에 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실 뭐 예정이세요? 저희는 예전부터 이 모든 리스트가 네. 빨리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기본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신뢰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고쳐야 될 것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안 가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안 가면 안 될 친구들인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되면 좋겠다 정도보다도 안 되는. 워낙 그 전에 우리 현실이 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시궁창이다. 현실이 너무 시궁창이야. 네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을 가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가는 길이 뭐 있다고 하면 거기서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네네. 에이 그래도 이만큼이 어디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이 정도로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뭔가 될 것 같다가 안 되니까 역시 우리 시장 안 돼. 이런 이제 신뢰가 확 깨지는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더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지금 들어온 것 중에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주주 충실 의무밖에 없어요. 그냥 선언한 겁니다. 이 사는 누가 되든지 네. 전체 주주에 대해서 공평하게 이익을 보호해야 돼. 물론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네. 아주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나머지 문제들이 이 주주 충실 의무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자사주를 10% 20%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주 충실 의무를 엄격하게 지킨다면 네. 그걸 마음대로 이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문화나 기업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뭔가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너무 많으니까 왜 쓸데없이 안 할 거면은 축 줄여놓고 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만약 더 한다고 치면 네. 현실적으로 경영계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도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근데 경영자분들이 네. 어려워하고 네. 좀 줄여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당연하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아이한테 뭔가를 하나 더 하라고 그러고 자제해라,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면은 좋아할 애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의무가 더 추가되고 뭔가 더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은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대의가 있고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될 것이 확실하다면은 네. 설득을 해가지고 일단은 타협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어쩌면 기업인들도 그러니까 경영자들이나 아니면 뭐 대주 같은 사람들도 이게 이제 안 해봤던 거라 뭐 새로 한다고 하면 더 두려우니까 더 심하게 반발할 수도 있는데 네. 어쩌면 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그럼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을 일단 조달하는 데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자본 시장이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은 네. 얼마나 자본 조달하기가 쉬워져요. 증자하기도 쉬워지고.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할 필요 없이 사업이 잘 되면 배당 주는 그런 자본을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업도 훨씬 키울 수 있고 뭐 이제 저희가 상법 개정 얘기를 할 때 가장 AI하고도 또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그 미국 회사들 보면은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만 증자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IT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험 자본을 모을 수가 없고 계속 뭐 빌리거나 사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큰 자본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자본 시장이 훨씬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상법 개정과 또 연동이 돼서 기업인들은 뭐 상속세나 이런 거 좀 해줘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거 할 필요는 있습니까? 이제 상속세 문제는 상법이랑 좀 관계가 정확하게 논리적 관계는 없지만 예. 우리나라가 좀 높다는 인식은 계속 있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상속세가 높고 그 다음에 또 중과세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낮추는 게 맞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상속세를 낮추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익 편취 같은 그런 일들이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 전에 이렇게 돌려 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합병했을 때 비용이 네. 전체 한 10몇 프로에 든다. 예를 들어서 뭐 과징금이나 벌금까지 포함해서도 네. 그러면은 상속세가 만약에 30%라면은 상속세 선택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낮춰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같은 맥락이.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면은 대주주가 훨씬 더 큰 네네. 분량으로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오히려 약간 부자들에게 뭐 혜택 주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비례적으로 똑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네. 똑같이 깎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주주가 좀 더 이익을 받는 거는 그거는 지분율에 따른 거기 때문에 감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주가가 지수로 보면 괜찮잖아요. 네. 지금 뭐 몇몇 테마주로 아주 많이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나머지 못다한 것들이 더 개정이 되면 우리 지수는 훨씬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뭐 제가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좀 이제 전해드리면은 아까도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 좋다고 평가만 하고 아직 매수는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죠.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가장 큰 그 돈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입니다. 네. 결국은. 네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지금 한국을 보면서 이들이 빨리 움직이는 친구들이 아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뭐가 됐냐. 우리는 한국을 맨날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지수가 올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기존에 20년, 30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다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신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사회는 언제 지배주주한테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이사회라는 게 너무 박혀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한 달 만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기본을 차린 데까지 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서서히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지수도 당연히 지금 훨씬 이상으로 좀 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어쨌든 큰 배다 보니까 갑자기 방향전환 못 하고 네. 아예 시간이 좀 한 달 필요한 동안 뭐 이렇게 법이 빨리 바뀌냐 이런 지금 한국 사람 모르네. 한국 사람 원래 빨라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몰랐구나. 좀 만나서 알려주고 싶네요. 네, 진짜. 네, 우리가 빨리 좀 미리 자 사놓고 그들 네. 들어올 때 이제 좀 넘겨줘야지. 원래 주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들에게. 네. 네. 하여튼 지금 아까 그 보여주신 표, 거기 다시 한번 리스트를 좀 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된게 들면 초록색으로 예, 표시되어 저기 있고요. 초록색이 된 것들이고 저 회색 바탕으로 있는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될 건데 안 된 것들이라. 네. 요거는 뭐 계속해서 우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제 더 목소리를 내실 거고, 네네. 예, 저건 이제 기본으로, 그러니까 저거 되면 너무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 네. 저거 정도는 기본으로 돼야 된다. 네, 그럼요. 그 뒤에 갈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저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집단법 같은 좀 더 회사를 넘어선 법도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있습니다. 집단법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음.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뽑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법에다 적혀 있고 네. 주총에서 이사를 뽑고 이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으면 그게 회사의 사장이야.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룹의 회장은 어떻게 뽑나요? 그룹의 회장? 네.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나라 법에 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상 지배. 그 공정거래법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총수 동일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공백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 집단이 많은데 거기에 대표자를 뽑는 방법이 법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하여튼. 기업 집단법. 네. 아빠한테 잘 보이면 뽑히게 돼 있어요. 네, 아버지가. 자, 오늘 우리 천준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님과 함께 우리의 기업 지배 구조, 우리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 아쉬운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될 부분 좀 들어봤고요. 또 그 목소리 계속해서 잘 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 문화 잘 바뀌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3프로 TV에서 앙트러프 러너십 칼리지를 또 시작하는 거. 앙트러프런. 기업가 정신. 네, 기업가 정신 그런 네.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어려운 얘기 써놓으면 이게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 들어올까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새로 이제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아마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럴 때 먼저 간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를 들면 지금 그래도 꽤 성공한 기업들로 알려진 뭐 아정당이라든지 리튼이 AI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리멤버 그 명함. 네. 여기 진짜 엄청 컸죠. 네. 그리고 티오더 저 식당 가면 다 요즘 티오더잖아요. 네. 캐시워크 뭐 요런데 그 대표들이 우리는 어떻게 성공했고 또 당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아마 좀 해주실 겁니다. 그럼 서로 그분들과 직접 만나 얘기하면서 또 같은 고민 갖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 또 경영자분들과 함께 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는 요거를 이게 8월 네. 일정이 보니까 이제 그 한 번에 이 뭐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8월 23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조찬 모임과 함께 이 강연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네. 정말 사실 그러니까 돈 진짜 많이 벌려면 사업해야 된다면서요. 사업하려면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토요일이라고 주말은 쉬어야지. 이거 창업가 정신 아닙니다. 네, 토요일도 회사 위에서 열심히 죽어라 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네, 그런 기업가 정신 이건 기본이죠. 네,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저희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고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